최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으로의 인도를 재고하라, 사실상 중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요, 최근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범죄자 송환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시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범죄자 인도 법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으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나우 인터뷰에서 준비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으로 인도를 재고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요. 일단 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뉴질랜드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1일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 문제가 된 사람은 김모 씨인데요. 네. 이 사람은 10대 때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었고 한국 국적은 계속 유지하는 사람인데, 네. 2009년 상하이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중국에서 자, 그 범죄인 우리 중국으로 보내달라 요구를 했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뉴질랜드 그 법무부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보내겠다라고, 근데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씨는 이 중국 가면 내가 큰일 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는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뉴질랜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네. 중국에서는 고문이 아직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또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일반적으로 증거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정말 김 씨가 중국에 가서 고문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보받은 다음에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내지 말라라고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판단이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도 일국의 법원이,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에서는 고문이 아직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중국 입장은 상당히 좀 난감해진 그렇죠. 거죠.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규모 시위의 원인이 이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범죄인 인도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에서 누가 범죄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법 질서가 침해가 된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범죄인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 형법에서는 그 행위를 일으킨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다, 영국에 있다, 뭐 대만에 있다. 당신 이쪽으로 오시오. 안 그러면은 당연히 자의적으로는 오지 않을 거니까 그 나라 정부에다가 그 사람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위반했으니까 보내주시오 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범죄인 인도 제도인데요. 네. 이것은 각 나라마다 필요성은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도망가 버린 다음에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인 인도는 예전부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나라별로 뭐 조약도 맺고 법도 맺고 해서 이제 조금 인정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성은 그렇게 없는 거죠? 이제 강제성이 전혀 없지도 않고 100% 있다고 보지도 않고요.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게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랑 조약을 맺은 나라에는 범죄인 인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뭐 정치다. 그다음에 그 범죄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뭐 프랑스에서 범죄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로 도망왔어요. 네. 그럼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좀 심의를 해서 안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범죄 인도라는 큰 틀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우리 범죄 인도법에 보면은 예외 사유가 되게 많아서 우리 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있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계기로 홍콩에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발단이 대만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발단은 아주 좀 개인 간의 사건이었는데요. 20세 남녀가 친구지간인데요. 대학생인데 홍콩 사람인데 대만으로 놀러 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이 같이 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범죄는 대만에서 발생을 했고 이 홍콩 남자 이 살해범 혐의자가 도망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만 경찰에서 난리가 나서 자, 그 홍콩 그 남자 이름이 찬충카인데 그 사람 대만으로 보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근데 또 참 재미있는 것이 홍콩은 홍콩법에 따르면은 홍콩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찬충카이는 대만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홍콩에서 살인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홍콩에서는 그래 우리는 이 처벌 못하니까 이 사람을 너희 나라에 줄게라고 이렇게 보내면 되죠. 네. 그런데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 예. 못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만은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못 보내줘 조약이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홍콩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홍콩의 위상이 말이야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경우에도 조약이 없어도 이런 범죄자를 범죄 행위지에 보내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지 문명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홍콩이 대만에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그냥 모르쇠 하면 안 되지. 네. 거기까지는 말은 돼요. 말은 네. 되는데 이제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그 이면에 과연 이런 순수한 일도만 있느냐 이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복잡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면이라는 게 중국이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홍콩하고 대만하고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지만 홍콩하고 중국하고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국에게도 조약이 없는 중국에게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홍콩 정부는 아주 독립된 정부라기보다는 중국의 하나의 행정 자치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홍콩 정부의 행정부 수반은 또 친중 그 인물이고, 예. 그 다음에 의회에도 친중파가 많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홍콩의 정치 세력을 친중파와 민주파로 나눕니다. 네. 친중파는 중국에 친한 사람들이고 민주파는 중국은 인권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우리 함부로 하기 힘들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대립이 있는데 지금 친중파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쭉 추진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을 음해하고 중국의 국가 보안을 위반하는 이런 홍콩 사람들도 중국으로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이 열릴까봐 상당히 네. 걱정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콩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를 열게 된 거고, 그런데 네.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국이 실제로 이 범죄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많았습니까? 중국이 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은 2015년 사건인데요. 네. 홍콩의 여러 이제 출판사 사장들, 출판사와 서점의 사장들이 실종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실종된 사건이요? 예. 람윈키, 리보, 구이민하이 이런 사람인데요. 홍콩에서 실종되기도 하고 태국 놀러 갔다가 실종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중국 본토로 압송이 된 거예요. 중국 본토로 압송이 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폭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5개월간 독방에 감금된 채 변호사 등 외부와 접촉이 금지됐으며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2005년도에는 사실은 호주의 중국 총영사관인 천융린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중국 정부가 호주에서만도 1,000명의 정보 요원을 동원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 납치하고 강제 교육시켜왔다. 이렇게 또 내부 고발을 해버린 사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국제 앰네스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국제 앰네스티라는 조직은 1961년에 설립된 민간천의 인권 운동 단체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국에는 이 사형 선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누락이 돼 있대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한 수백여 건 정도가 이 사형 선고된다고 나오는데 네. 실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극히 일부만이 재판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중국 정부는 이걸 완전 기밀로,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휴먼 라이츠라고 국제 인권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중국 경찰의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 중국의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이 정말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홍콩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 범죄자에만 한정되는 법안이다. 인권을 보장할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말로 홍콩 시민들을 설득하는 상황인데요.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홍콩 정부가 마련했다는 어떤 장치가 실효성에 과연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항상 이런 제도는 이제 첫 발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처음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이제 조약이 없는 중국으로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한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네. 처음에는 이 문을 아주 높게 만들었지만 이게 점점점 문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콩 국민들은 이 아예 처음 자체를 막아보자는 거고. 네. 그래서 물론 아마 지금 워낙 반발이 컸기 때문에 법안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예. 그런데 항상 이런 범죄인 인도에서는 법원이라든가 행정부의 그 재량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재량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친중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다면 법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뭐 제기될 수는 있죠. 네. 어찌됐건 지금 홍콩 정부는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그 네.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홍콩 최종 법안을 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 법안과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범죄 인도 청구를 한다고 바로 뭐 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반드시 한번 걸르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사법부, 그러니까 그나마 좀 공정하다고 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과연 이 범죄자를 보내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 맞는가, 이 법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최소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범죄인 본인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아까 뉴질랜드 사례처럼 예. 또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혹시 우려해야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인 인도 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범죄인 인도 법에 보면 많은 예외 사유자 이런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권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국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중국에서 범죄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이 재외 국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에서의 그 문제를 많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중국과 홍콩은 중국의 하나의 자치구이고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